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퇴직 이후 가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활비를 벌고자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남편은 가정일은 하지 않고 퇴직금의 일부를 비상금으로 챙겨 골프와 술로 지내며 가정을 등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2천만 원 입금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60대 부부의 황혼이혼. 과연 명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존중받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던 10월의 어느 금요일, 정수는 35년을 몸담았던 회사의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원증과 명함, 그리고 퇴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63세. 이제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회사로부터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살에 입사해서 63세까지 33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샘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다 회사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작은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정수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 명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1세의 명예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식사를 차려냈고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했으며 시댁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로 끝이야. 정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예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평생 고생했어요. 명예는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예는 정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각 구운 김을 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처럼 어색한 적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나왔어. 명예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나왔어요? 1억. 명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준비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명예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억을 적금에 넣고 매달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국민연금과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좀 쉬어야지. 정수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명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5년간 알뜰살뜰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한 대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몰랐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는 한 여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윤희, 40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첫사랑. 부유한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 그리고 최근 다시 만나게 된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여자. 정수는 베개 밑에 숨겨둔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은 이미 따로 빼내어 비밀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명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윤희가 힘들어하잖아. 내가 도와줘야 해. 정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내를 배신하는 거야. 35년을 함께한 아내를. 새벽 3시 정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명예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앞으로의 노후를 기대하며 잠든 아내의 얼굴.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곧 35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명예는 꿈속에서 남편과 함께 제주도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예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주방으로 향해 아침 준비를 하였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35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명예는 문득문득 회의감이 들곤 하였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반면 정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고 씻지도 않은 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 채널을 돌리다가 이내 드라마 재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까지 소파에 누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예는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고 정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명예가 방문을 열었을 때 정수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나 오늘 안 먹을래. 그냥 자게 놔둬. 명예는 혼자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준비한 아침 식사. 이제는 혼자 먹는 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입에서는 텁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점심은 뭐 해줄 거야? 정수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저는 오늘 동네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또, 요즘 자주 나가네. 집안일은 언제 하려고. 명예의 손이 가방을 쥔 채 멈췄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매일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장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야죠. 저도 사람인데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정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명예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1년이 된 영자, 3년이 된 순이. 모두들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텔레비전만 보고 앉았다가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답답해 죽겠어. 영자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하였습니다. 맞아. 갑자기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하니까 내가 더 바빠졌어. 퇴직 전에는 점심은 회사에서 먹었는데 이제는 점심도 내가 다 해야 하잖아. 그것도 매일 다른 메뉴로. 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더해. 밥상 차려주면 어제도 이거 먹었잖아라고 해.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럼 당신이 해 먹으라고 했더니 삐져서 하루 종일 말도 안 하더라. 영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명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막막함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근데 말이야, 순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너희 남편들 요즘 자주 외출 안 해? 응, 우리 남편도 친구들 만난다고 자주 나가. 영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래. 근데 며칠 전에 통장 확인했더니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더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골프 친다는데 골프 장비만 수백만 원어치 샀대. 순이의 말에 명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수도 요즘 자주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명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점심 설거지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까지. 정수는 먹기만 하고 설거지는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명예는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히고 그릇을 닦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 없는 남편.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 거실에서는 정수가 골프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선수들이 공을 치고 해설자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정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하였습니다.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삼겹살 어때? 명예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 나 파트타임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뭐, 일을 왜 해? 우리 퇴직금 있잖아. 그 돈 아껴 써야죠. 노후 자금인데. 그리고 제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정수는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명예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이 60 넘어서 마트에서 일한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창피한 건 일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명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예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명예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 명예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60대 여성 일자리를 검색하였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보조, 요양보호사. 여러 공고들이 떴습니다. 명예는 그중 동네 마트 계산원 공고를 저장하였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6시간이면 월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더 이상 손 벌리고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명예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썼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해야 했던 꿈. 경력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5년간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명예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35년 동안 뭘 하며 산 걸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맥주를 마시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를 잡고 웃는 소리가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명예는 이력서를 완성하고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마트에 가서 면접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 정수가 매일 외출할 때마다 무엇을 하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곧 그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명예는 또 한 번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어. 명예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통장에 찍히는 급여 내역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돈이야.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내 돈. 어느 토요일 오후 명예는 마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수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향수까지 뿌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친구들 만나고 올게. 또요? 어제도 나가셨잖아요. 남자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한다니까. 나도 사람 사는 거 있어야지.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명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정수는 유난히 자주 외출을 하였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명예는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수의 재킷을 옷걸이에 걸려다가 주머니가 두툼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자 영수증 몇 장이 만져졌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로즈 카페 마이너스 15만 원.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명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커피 한 잔에 15만 원? 도대체 무엇을 마신 걸까요? 두 번째 영수증에는 더 충격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클럽 라벤더 마이너스 200만 원. 룸살롱이었습니다. 명예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 룸살롱에 200만 원을? 세 번째, 네 번째 영수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프장 80만 원, 고급 일식당 60만 원. 명예는 주저앉아 영수증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손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니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예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마트에서 하루 6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버는데 남편은 한 번 노는데 200만 원씩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나한테는 돈 아껴 쓰라고 하면서. 명예는 더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어 정수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말 속, 속옷 사이, 넥타이 보관함. 곳곳에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이것들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디럭스룸 마이너스 35만 원. 체크인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명예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정수는 친구들과 지방에 놀러 간다며 하루 동안 집을 비웠었습니다. 호텔을? 혼자?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명혜는 영수증들을 모두 모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녁 10시 정수가 술에 취한 채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도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명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났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게 뭐예요? 명혜가 테이블 위에 영수증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뿌렸습니다. 하얀 영수증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수증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당신 나한테 돈 아껴 쓰라고 해놓고 혼자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룸살롱에 200만 원씩이나요? 남자는 인간관계가 중요해. 그것도 모르냐? 정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간관계요? 우리 집 냉장고에는 반찬도 제대로 없는데 당신은 룸살롱에서 200만 원씩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호텔 영수증은 뭐예요? 누구랑 갔어요? 명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건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재워주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디럭스룸이 35만 원이에요. 친구 재우는데 왜 디럭스룸을 써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술 기운이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뭘 했는데? 나는 평생 일해서 돈 벌었어. 뭘 했냐고요? 명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당신 학비 대느라요. 당신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요. 아이들 키우느라요. 나는 한 번도 내 돈 한 푼 제대로 못 썼어요. 명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그 돈으로 룸살롱 가고, 호텔 가고, 골프 치고, 비싼 음식 먹고 다녔어요. 나는 마트에서 하루 6시간 서서 일하는데,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명혜는 영수증들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명혜는 잠들지 못하고 영수증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분명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명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 더 큰 비밀이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영수증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혜와 정수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하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명혜는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정수는 여전히 외출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둘째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혜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민수가 전화할 때마다 좋은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명혜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1,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명혜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1,5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1,500? 민수야, 그게 무슨 돈이니? 엄마, 나 이번에 안 되면 진짜 큰일 나. 거래처에서 성금 달라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다음 달에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제발.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명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갚을게. 하지만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아빠 퇴직하셨잖아.
아빠 퇴직금 나왔잖아. 1억이면 1,500쯤이야. 엄마, 제발. 나 정말 이번만. 명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봐야 해.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명혜는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1,500. 안 돼. 절대 안 돼. 정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사업한다고 돈 달라는 게 이번이 처음이야? 맨날 사업 망하고 또 돈 달라고 하고. 이제 그만해. 우리가 은행이야? 명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딸 은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명혜는 딸을 보자마자 가슴이 저렸습니다. 은영아. 명혜가 딸의 손을 잡자 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집 구해야 하는데 전세집이 매매로 넘어가서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근데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혜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몸이 명혜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2천만 원.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자르려고 하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은영이는 명혜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편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느라 건강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는 병원에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명혜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조금씩 아껴서 모은 2천만 원. 명절에 받은 세뱃돈, 생일 축하금, 용돈. 10원, 100원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정수 몰래 만든 비상금. 명혜만의 작은 탈출구였습니다. 언젠가 정말 힘들 때 쓰려고 숨겨둔 돈. 엄마,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영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혜는 딸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딸이 힘든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다음 날 명혜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였습니다. 35년의 무게가 담긴 통장. 은행원이 통장을 건네며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명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찾아 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꼭 갚을게. 갚을 생각은 하지 마. 엄마가 준 거야. 은영이가 돌아간 후 명혜는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이 힘든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후 정수가 명혜의 방 서랍을 뒤지다가 해지된 통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 몰래 돈 모았어? 정수가 통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명혜는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2천만 원이나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나 골프비 아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명혜는 황당하였습니다. 룸살롱에 200만 원씩 쓰면서 골프비를 아꼈다니.
호텔에 35만 원씩 쓰면서 골프비를 아꼈다니. 그 돈은 내가 35년 동안 모은 거예요. 내 돈이에요. 10원, 100원 아껴가며 모은 제 돈이라고요.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 돈 어디 갔어? 정수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지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은영이한테 줬어? 당신 미쳤어?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은영이가 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딸이 그렇게 힘든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이건 우리 둘 돈이야. 명혜는 정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돈이요? 우리 돈이라고요? 명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1억 5천 받았으면서 나한테 1억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5천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명혜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나 몰래 돈 숨겼구나. 그렇죠? 5천만 원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딸 집 구하는데 내가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2천만 원 줬어요. 그런데 당신은 5천만 원을 숨겼어요. 5천만 원을요. 그 돈으로 뭐 했어요? 룸살롱 가고, 호텔 가고, 골프 치고,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 줬어요? 명혜는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다른 여자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명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명혜는 결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명혜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사립탐정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광고가 떴습니다. 배우자 외도 조사 전문, 증거 확보 보장. 명혜는 그중 한 곳에 전화번호를 저장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마트 출근 전에 전화를 걸 예정이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의 계산대는 평소보다 한산하였습니다. 명혜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계산대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을 들고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여자는 와인 코너로 향하였습니다. 명혜는 무심코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누구인지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프랑스산 레드와인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치즈와 크래커, 캐비아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오는 그 여자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오늘 저녁 6시에 보자. 그 레스토랑에서.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하였습니다. 명혜는 계산을 하면서 슬쩍 여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여자도 명혜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였습니다. 어머, 여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명혜는 계산을 마저 하였습니다. 16만 3천 원입니다. 여자는 재빨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에는 박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혜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 정수가 예전에 이름을 언급했던 그 윤희. 여자는 서둘러 영수증을 챙기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명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오후 3시 마트 일을 마친 명혜는 주차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정수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명혜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방금 전 마트에서 본 그 여자, 윤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정수가 내렸습니다. 명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정수가 윤희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희는 정수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명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현실은 명확하였습니다. 정수는 윤희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연인처럼 다정하였습니다. 명혜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혜의 머릿속은 복잡하였습니다.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그 호텔 영수증도 이 여자와.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 끝났어?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정수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명혜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의 여동생 정미였습니다. 언니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근처 지나가다가. 정미는 거실로 들어오며 오빠 정수를 보았습니다. 오빠도 있네. 잘 됐다. 오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데? 정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누구 만나? 정미의 날카로운 질문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난주에 봤어. 오빠가 여자랑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거. 손도 잡고 있더라. 명혜는 숨을 죽이고 정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윤희 아니야? 오빠 옛날 여자친구. 윤희.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명혜는 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미야, 그건. 정수가 변명하려 하였지만 정미는 계속 말하였습니다. 언니 몰랐어? 오빠랑 윤희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어. 근데 윤희네 집이 엄청 부자였거든. 집안에서 가난한 오빠를 반대해서 헤어졌지. 40년 전 일이야. 명혜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정수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미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요즘 그 여자가 이혼했대. 그래서 오빠를 다시 찾아온 것 같아. 언니 조심해야 해. 명혜의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숨겨진 5천만 원, 룸살롱 영수증, 호텔 영수증, 그리고 오늘 본 두 사람의 모습. 정수는 첫사랑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명예 몰래 노후 자금을 빼돌리면서. 정미가 돌아간 후 명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감히 따라오지 못하였습니다. 명예는 침대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수와 윤희가 다정하게 걷는 모습. 이것이 35년 결혼 생활의 결말이란 말인가? 명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명예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윤희를 목격한 그날, 명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윤희의 얼굴, 정수와 함께 있던 모습, 신우이가 해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수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명예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명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올게. 또 친구들이에요? 매일 친구들 만나네요. 정수는 명예의 차가운 말투를 느꼈는지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명예는 창문으로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희를 만나러 가는 거구나. 명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참아야 할까? 모른 척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그때 명예의 눈에 정수의 서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 정수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곳. 명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과 책상, 그리고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명예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명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장 아래 서류 뭉치 사이에 핸드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명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명예는 여러 번호를 시도하였습니다. 정수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젊었을 때 자주 쓰던 번호 924, 9월 24일.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명예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에는 윤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명예는 그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명예는 숨을 멈추고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이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보고 싶어요. 정수응, 6시에 그 레스토랑에서 보자. 윤이 당신 만나면 정말 행복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수 나도. 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명예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윤이 어제 저녁 정말 고마웠어요. 그 호텔 정말 좋았어요. 정수 당신이 좋아해서 나도 기뻤어. 다음에 또 가자. 윤이 그리고 2천만 원 입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가게 임대료 낼 수 있었어요. 당신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평생 갚을게요. 정수 괜찮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야. 돈 걱정은 하지 마. 명예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2천만 원. 정수가 윤희에게 2천만 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명예가 은영이에게 준 것과 똑같은 금액. 명예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수와 윤희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방에서 찍은 셀카. 명예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명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명예는 일어나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은행 통장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명예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 5천만 원. 날짜는 정수가 퇴직한 날이었습니다. 출금 내역 2천만 원 마이너스 박윤희, 300만 원 마이너스 강남 클럽 라벤더, 200만 원 마이너스 그랜드 호텔, 60만 원 마이너스 프렌치 레스토랑. 명예는 통장을 보며 계산하였습니다. 이미 4천만 원 가까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은 1,000만 원 정도. 명예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통장 내역, 사진들. 손이 떨렸지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수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명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명예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수가 멈칫하였습니다. 아직 안 잤어?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 만나고 왔다니까. 명예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가리켰습니다. 비밀 핸드폰, 비밀 통장, 그리고 오늘 마트에서 찍은 정수와 윤희의 사진. 정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숨긴 거예요. 서재에서 찾았어요. 명예는 일어나 정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 윤희 만나고 왔죠? 오늘도 같이 저녁 먹고 왔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다 봤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다 봤고 통장 내역도 다 봤어요. 당신이 윤희한테 2천만 원 보낸 것도 알아요. 호텔 간 것도 알고 레스토랑 간 것도 다 알아요. 명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딸 집 구하는데 내가 35년 동안 모은 2천만 원 줬다고 당신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윤희한테 똑같은 금액을 보냈어요. 아니, 더 많이 보냈어요. 4천만 원이나요. 정수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명예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1억이라고 거짓말했어요. 5천만 원을 숨기고 그 돈으로 첫사랑을 만났어요. 돈도 보내주고 호텔도 가고 비싼 음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아끼라고 했죠? 마트에서 일하는 나보고 창피하다고 했죠? 명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35년. 나는 35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요.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명예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친구 집. 당분간 거기 있을 거예요. 여보, 제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할 이야기 없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갈 거예요. 이혼 상담 받을 거예요.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혼? 네, 이혼이요.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겠어요. 명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정수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명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친구 영자의 집에서 이틀을 보낸 명예는 월요일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수와 윤희의 모습이 떠올랐고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역 앞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명예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명예를 맞이하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명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예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수의 퇴직, 숨겨진 5천만 원, 윤희와의 관계, 호텔 영수증, 2천만 원 송금, 비밀 핸드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명예의 목소리는 여러 번 떨렸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명예의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명예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35년을 함께 사신 분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시다니. 명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어요. 남편분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사진들, 그리고 재산 은닉도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을 숨긴 것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집은 부부 공동 명의죠? 네, 공동 명의예요. 그럼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거나 한 분이 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긴 5천만 원 중 남은 1천만 원과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명예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남편분의 과실이 명백하니까 1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명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씁쓸하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정합니다.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 남편분과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되죠. 알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명예는 결심한 듯 말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명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는 자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은영이, 민수 그리고 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은영이가 달려와 명예를 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그래, 이혼할 거야. 명예는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다 컸잖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 창피해서 못 살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명예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창피해? 너희는 한 번이라도 엄마 걱정했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명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찾더라. 민수야, 넌 1,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엄마 형편 생각했니? 은영아, 넌 엄마가 35년 모은 돈 줬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았니?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아? 5천만 원을 숨기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 여자한테 2천만 원을 보냈어.
나는 너희한테 돈 줬다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명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피하다고? 나는 평생 너희 눈치, 시댁 눈치, 남편 눈치 보면서 살았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이제는 내 눈치를 보고 살 거야.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윤이랑은 끝냈어. 다시는 안 만날게. 끝냈어요? 어제도 만났으면서요? 카카오톡에 다 나와 있어요. 명예는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건 헤어지자고 만난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메시지 확인했어요. 오늘 저녁도 행복했어. 다음 주에 또 보자라고 했잖아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영이가 명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 결심했어. 그럼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는 찬성할게.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 마음 몰랐어. 은영이는 명예를 안고 울었습니다. 명예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은영아. 민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당분간 영자의 집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서 지낼 거예요? 친구 집. 조정 기일까지는 거기 있을게. 엄마. 정수가 명예를 불렀지만 명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명예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35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의무, 희생, 참음.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명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명예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요. 61세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석 달 후 명예는 작은 투룸 월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명예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의 아침 식사를 차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설거지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잘못이 분명했기에 조정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집을 팔아서 절반인 2억을 받았습니다. 비밀 통장에 남아있던 1,000만 원도 돌려받았고 위자료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3억 1,500만 원. 명예의 35년 결혼 생활의 대가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명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하였습니다. 이자만으로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명예는 동네 복지관에서 공고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요리 봉사자 모집. 명예는 망설임 없이 신청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명예는 복지관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35년간 해온 요리 실력을 발휘할 곳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명예 씨,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빈 그릇을 들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갈비찜 너무 좋아하는데.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명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가 싶었습니다.
35년 동안 정수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명예는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예쁜 튤립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봄의 색깔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꽃은 사치였고 금방 시드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튤립 한 다발 주세요. 꽃집 주인은 정성스럽게 튤립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명예는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거실 테이블 위에 꽃병을 놓고 튤립을 꽂았습니다. 형형색색의 튤립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예는 소파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61세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 그래, 와라. 엄마가 커피 끓여 놓을게. 30분 후 은영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명예는 손주들을 안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외할머니, 아이들이 명예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많이 컸네. 명예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꺼내주고 은영이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명예는 진심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엄마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처음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됐어. 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엄마 입장이 돼보니까 알겠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 명예는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정수의 소식은 가끔 민수를 통해 들었습니다. 민수 말로는 원룸에서 혼자 산다던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도 엉망이래. 당연하지. 평생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은영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아빠한테 더 이상 연락 안 한대. 돈이 떨어지니까 관심도 없어진 거지. 명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정수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지 정수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미안하지 않아?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안 미안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35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어. 이제는 아빠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야. 명예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습니다. 은영이가 돌아간 후 명예는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는 펜을 들고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채화 배우기 마이너스 다음 주 화요일 첫 수업. 제주도 여행 마이너스 다음 달 예약 완료. 사진 찍기 배우기 마이너스 알아보는 중. 글쓰기 마이너스 매일 일기 쓰기 시작. 컴퓨터 배우기 마이너스 복지관 수업 신청. 운전면허 따기 마이너스 다음 목표. 목록은 계속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68년 동안 참아왔던 꿈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명예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35년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참아야 했던 눈물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명예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는 핸드폰을 꺼내 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작품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명예의 마음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는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61세. 어떤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예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명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꽃을 샀고 손주들을 만났고 노을을 봤다. 작은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이런 작은 행복들을 모아갈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를 위한 오롯이 나만의 인생. 일기를 덮고 불을 끈 명예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명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명예의 인생 2막은 막을 내렸고 새로운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이제 명예 자신이었습니다.